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주 기자의 시시각각과 함께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살펴볼까요? 네, 미국 의회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서 담배와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를 18살에서 21살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21살이 되지 않으면 담배를 살 수 없는 건데요. 그렇게 담배 구입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는요. 21살 미만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이 담배 자체를 구입할 수 없게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기존에도 그렇게 21살 미만은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곳이 있었어요.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는 이미 21살 이상에게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겁니다. 네,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국 의회가 이렇게 담배와 전자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미국 흡연자의 90% 정도가 18살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최대한 늦춘 겁니다. 특히 한 전자담배가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니코틴 중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21살 미만에게는 담배 전면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내세운 건데 그 이유가 최근에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의 인기가 커지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 28%가 조사 직전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건 불과 3년 전인 2016년 조사 때의 11%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14살경 전자담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브라스카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14살경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사람은 지난 2014년 8.8%에서 2018년 28.6%로 급증했는데요. 연구 결과 전자담배를 피는 청소년들 중에 2014년에는 63%가 16살 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2018년에는 43%가량만이 16살이 될 때까지 전자담배를 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요, 14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중학생이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아이가 많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수도 5년 전에 비해서 훨씬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아예 내릴 거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 미국 식품의약청이 카트리지 기반의 가향 전자담배 가운데 담배향과 박하향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유독 전자담배를 두고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자담배 중독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네, 전자담배 관련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의 베이핑, 즉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기체화된 액상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 사회 통계조사기관 모니터링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청소년의 음주율과 일반 담배 흡연율은 많이 낮아진 반면 유독 전자담배 흡연율은 2016년 11%에서 2018년 2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는데 이게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폐질환 사망자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일부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예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예외도 있다고요? 네. 다만 액상 리필이 가능한 오픈테이크형은 판매 금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탱크는 사용자가 액상 니코틴을 직접 혼합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담배인데요. 청소년들은 이 오픈테이크 형태보다는
미리 액상이 채워진 카트리지 형태의 전자담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렇게 예외를 열어놓은 게 어떻게 보면 타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전면 금지를 해버리면 업계에서 받는 충격도 상당하기 때문일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특히나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여론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동안 특정 가향 전자담배를 치울 것이라며 우리는 가족과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양측 다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 미 의회에서는 담배 및 전자담배를 구입 가능한 연령을 18세에서 만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된 시기는 지난해 4월이었죠. 네, 맞습니다. 담배와 전자담배 구매 가능 나이를 올리는 이른바 담배 없는 청소년 법안은 지난 봄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했는데요. 당시 맥코널 원내대표는 얼마 전부터 10대 아이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흡연이 유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었다면서 불행히도 미국 전역에서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새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맥코널 원내대표가 미국 전역에서 담배 구입 가능한 법정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 제의를 했고 끝내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맥코널 원내대표가 참 기뻐했겠어요. 네, 법안 통과 후 맥코널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제품을 멀리하도록 돕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담배와 담배 구입 가능한 연령 자체가 지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어떤 효과를 좀 불러올 수가 있을까요? 네, 비영리 조직인 미국 의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담배를 피우는 성인의 약 90%가 19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리면 전체 흡연율이 12% 하락하고 22만 3천 명을 조기 사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와, 21세 이상 흡연 정책 시행으로 22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와, 이 정책 통과할 만하네요. 하지만 담배 회사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칠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부 업체에서 반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폐질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담배 회사들도 여론에 밀리게 되었고 결국 21세 담배 판매 법안에 찬성할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 관련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한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국회에 금연과 관련된 법안은 얼마나 발의가 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연정책 관련 법안은 72건이고요. 그중 42건이 담배 피울 곳을 줄이는, 그러니까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울 수 있는 곳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연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몇 년 새 담배값이 크게 오르긴 했는데 오른 만큼 그 효과는 글쎄요, 좀 미미하다라는 그런 평이 좀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대를 높이면 그 효과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흡연 시작 시기를 보면 19세, 20세 때 시작하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국내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담배를 살 수 있는데요. 그때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가능 시기를 뒤로 미룬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관련돼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전체적으로 흡연율은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인 흡연율은 얼마나 됩니까? 네,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19세 이상 흡연율, 즉 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2.4%로 전년도보다 0.1%포인트 올랐지만 조사가 시작된 1998년 35.1%와 비교해서는 감소했습니다.
남성 흡연율은 36.7%로 20년 전에 66.3%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성 흡연율은 7.5%로 20년 전 6.5%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내 성인 흡연율 줄고 있습니까? 네, 1998년 이후 점점 하락해서 2014년 24.2%로 떨어졌고요.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의 영향으로 그해 22.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 후 2016년 23.9%로 반등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자담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담배 사용률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한 달 내 사용한 전자담배 사용률은 4.3%로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성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4.2%, 2017년 4.4%, 2018년 7.1%로 집계됐고요. 여성은 같은 기간에 0.4%에서 1.1%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3년 1.1%에서 2015년 4.2%로 이렇게 증가한 이후 2016년 2.3%, 2017년 2.7%로 떨어졌다가 2018년 다시 2015년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흡연율 살펴볼 때 성인만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도 꽤나 흡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흡연율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좀 살펴볼까요? 네, 중고등학생의 건강 행태 현황 파악을 위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전자담배 사용 증가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을 올해 6.7%로 2016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전자 사용이 늘고 있는 건가요? 네,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6%로 나타났고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4년 5%로 정점을 찍은 뒤에 2015년도 4%로 감소했고요.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 2.2%에서 2.7%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9년도에 3.2%로 반등했습니다. 네, 뭐 미국처럼 우리도 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정이. 자, 여기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이렇게 전자담배를 비롯한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올리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요. 미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더 있습니까? 네,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도 조만간 21세로 올리기로 했고요. 영국 의회도 초당적인 차원에서 21세 상향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이미 만 20세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해부터 합법적으로 이제 담배를 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 흡연율이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아예 이제 위조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건 엄연한 불법 행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서 형법 제225조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알아둬야만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편의점에서는요,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를 아예 구입을 해놓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이 점점 정교화되면서 검사기도 잡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 검사기의 경우 주민센터처럼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서 진위 여부를 구별하는 게 아닌 신분증의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에 대한 검사로 위조를 판별하고 있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4천여 종이고요. 그리고 연간 흡연 관련한 질환 세계 사망자 수가 7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 건강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더 위협을 할 텐데 담배 구입 가능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는 정책, 우리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